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오늘 무려 9%가 넘는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죠. 네, 정말 강한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정말 이번 조정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다시 이 고점을 뚫으러 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 지난번에 삼성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제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첫 번째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뒤에 붙는 이 첫 번째 반등 역시 생각보다 엄청 강하게 발생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오는 그 강한 반등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슈퍼들이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기 전에 대중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는 파동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 이 하락과 그리고 이 기술적 강반등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 핵심 내용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어제 영상 짧게 일단 확인하고 오자고요. 21년도의 고점에서도 이때도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보여줬는데 이 포물선 상승 끝자락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첫 급락이 상당히 급하게 발생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히 첫 폭락의 첫 반등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그거를 또 이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나온 저 시원한 급반등이 바로 저는 그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이대로 다시 상승장으로 가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강한 반등이 되겠죠. 하지만 이건 파동으로 분석해 드릴 때 누누이 강조했던 전형적인 ABC 파동에, 그러니까 B파동에 해당하는 속임수 반등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팔지 못하게 강한 반등세를 유지를 하고 이 강한 반등세에서 다시 개인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주포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파동이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 기세 그대로 다시 정고점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향후에 고점을 넘기기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반드시 한 차례 더 물량을 털어내는 조정 과정을 우리가 확실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보는 이 삼성전자 현재 위치에서 주목해야 될 이 핵심적인 흐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자리가 당장 환희에 젖을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삼성전자는 제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9만 원일 때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7만 원일 때도 그러니까 매수 강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37만 원 지킬 때는 이제 처음으로 매도와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이 엑시티한 신호가 될 수가 있다고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러니까 영영 안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당분간은 개인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지루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보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2월 달에 발생했던 흐름과 마찬가지로 주포들은 물량을 스탁하기 위한 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과열 라인에 가면. 그 고통스러운 조정이 이미 차트상에서 저는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오늘도 다행히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줬지만 방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었던 건 자, B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로 하락, 조정, 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속임수 파동이다. 그래서 이 B파동이라는 녀석은요, 주포들이 수급이 정말 강력하면은 미친 듯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오는 식으로도 나오고요. 아니면 딱 직전 고점에 맞물리면서 밀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 미달 파동이라고 해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만 일정 부분 나오고, 그리고 이 주포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이제 고점이 대부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점을 넘기는 파동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직전 고점에서 맞물리면서 밀리면 우리가 하는 쌍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힘이 부족한 미달 파동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는 하락 N자 이렇게 지금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세 번째 케이스인 그러니까 미달 파동으로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오늘처럼 아무리 시원한 강반등이 뿜어져 나오더라도 들뜨지 말고 철저히 반등만 먹고 좀 튀어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라.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터진 반등 흐름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장중에 차트만 보면 진짜 정고점을 다시 제대로 치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저도 절로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 속임수 비파동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보는데도 대중들이 정말 제대로 속아서 넘어가기 딱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차트 뒤에 숨겨진 그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오늘 8%대 급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과연 이 며칠 전에 이탈을 만들었던 이 5일선이 완벽하게 회복을 해줬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주가의 이 마지막 상승이 발생할 때 지지를 해왔던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회복을 해줬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겉보기엔 화려한 장대 양봉 같지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철저하게 역별의 반등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의 자율반등 성격이겠죠. 자,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 자, 이평선 거래를 한다고 치면 주가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할 때, 그리고 이렇게 지지가 되면은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깨지기 전까지는 느긋하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분석의 이제 정석인데, 이때같이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더라도 종가상에 대한 이탈이 없으니까 유지라고 우리가 보통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이평선 라인 아래로, 그러니까 이탈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동안 든든하게 지켜왔었던 이 지지선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 반대로 아주 강력한 저항선의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즉, 오늘 터진 이 장대 양봉의 고점 자리가 또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저항도 걸리는데 앞에 어떤 음봉이 하나 보입니까? 그러니까 갭을 만들었던 음봉이죠. 자, 여기 저항대에 좀 같이 걸리는 거예요. 가격 저항과 현재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맞물리죠.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헤드앤숄더 여러분들, 이 우측 어깨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자, 제 방송을 이제 평소에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제가 바닥에 대한 저점도 정말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고점의 형태도 정말 소름 돋게 잘 찾아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점권에서 완벽하게 엑시트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바로 대우건설이죠.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도 이 과열권에서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그때 역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똑같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얘는 오히려 이동평균선도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자, 장중 반등이 강하다 보니까 대중들은 또 이 대우건설이 여전히 계속 고점을 치고 가겠구나. 근데 그 파동이 어떻게 났냐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어디에 걸립니까? 바로 이 앞전에 고점에 부딪히더니 그대로 천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상승이 과하게 발생이 되면은 이 고점권에서는 대중들에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더 갈 수 있다 라는 착각을 주는 이 페이크성 캔들이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거죠.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유지를 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래야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지를 인지를 못하게 되고 결국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주식을 이제 강제로 장기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신규 매수자들도 오늘같이 강반등이 나오면 강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더 달라붙게 되는 거죠. 주포들은 그때 아주 유유히 자신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다 넘겨버리고 그리고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 조정에 대한 형태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점권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내는 조정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다르냐? 지금 그 형태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여기서 조금 더 쳐준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이제 고점을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 조정의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조정이 많지만 대외적인 이 거시경제 일정들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6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내일 이제 10일이 되면은 미국에서 당장 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피부로 느끼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표가 곱게 좋게 나올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불확실성을 먼저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락들이. 어제 막 썩히 터지고, 그죠? 자, 물론 CPI가 예상외로 무난하게 나와서 넘어가도 시장에 영향이 그닥 없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뭐가 있습니까? 11일 날. 바로 목요일에는
주가 지수와 그리고 주식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 일명 이 내만여의 날이 있죠. 보통 시장은 그 만기를 기점으로 아니면 바로 그 다음날 방향성을 강하게 분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냐? 자, 12일에는 또 스페이스 X 상장하죠. 18일에는 또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이 방향을 결정할 바로 금리 결정인 FOMC 회의까지 줄지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확실성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6월에는 촘촘히 계속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이 자금 지금 무리하게 써가면서 고점을 높여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 이제 강세 종목을 보면 금리 해지성 종목인 생명보험주들 상당히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큰 손들은 벌써 이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하겠죠. 지금 구간이 아무리 중장기적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마음을 먹고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들어 버리면 바로 이 2월 달의 폭락장에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흔들기 파동 속에서는 기준 없이 매매를 하다가 계좌가 이제 순식간에 녹아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깡통을 차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대 양봉에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바로 고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낙폭과대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좀 잘 챙기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제부터는 일단 이 매수에 대한 템포를 조금은 늦추고 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트가 한번 내려앉으면서 투매가 떨어지거나 추가로 저점을 낮추는 그 확실한 진바닥의 자리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저항에 대한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격이 발생해서 강반등은 나왔지만 주가는 여전히 이 노란 밴드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깨지는 구간에서 엑시트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지난 2월달에 있죠. 2월달. 그러니까 이 자리와 비슷한 거예요. 상승이 나오다가 깨졌습니다. 급락이 나와서 강반등이 나왔어요. 저항을 보이더니 저점을 낮추는 또 파동이 진행이 됐다. 그게 아니더라도 보시다시피 이런 이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이 횡보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시간 동안. 이게 1개월이 넘게 난 겁니다. 여러분들 1개월이 조정이. 근데 지금은 더 어마무시한 고점을 높인 그러니까 2월 달보다 더 큰 유동성을 만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조정보다 이 구간에서 지금 조정이 더 커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1번보다 2번이 더 파동이 났기 때문에 3번 구간은 2번보다 더 강력한 변동성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W의 박스권에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3번은 제가 말한 이 ABC의 형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오늘 반등에서 분할로 이제 수익을 챙기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한 그 조정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삼성전자를 9만 원일 때도 맥점을 짚어드렸고 그리고 이 17만 원대 그러니까 전환의 극점에서는 항상 그 방향성을 짚어드렸었던 것처럼 현재에 대한 조정의 끝자락이 오면 저는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해 가자고 제가 장중에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결정적인 전환의 신호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하다가 지금 구간에선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흐름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